안녕하세요. 단국대 약학대학 인체의회 성평가연구소 연구교수 김영현입니다. 오늘은 OECD 툴박스 설치 및 설치된 툴박스를 이용해서 유전 독성을 예측하는 프로세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OECD 툴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서 OECD 툴박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인스톨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OECD 툴박스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예측 물질을 찾고 프로파일링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릴리즈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 최소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텔 코어 i5, 윈도우 10, 64비트, 램은 32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에서 구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작업과 병행하실 때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툴박스만 구동할 컴퓨터를 지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OECD 툴박스는 계정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각 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로그인을 하셔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운받는데 대략 10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운이 완료가 되면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셔서 스타트 인스톨을 클릭을 해주시면 설치 창이 뜨게 됩니다. 인스톨레이션 매뉴얼을 보시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설치 창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4개의 파일을 각각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치하실 때 패스워드나 포트 넘버의 경우에는 설치 파일에서 추천해주는 숫자나 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되면 바탕화면에 3개의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툴박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방금 설치한 최신 버전 4.5 버전은 2021년 9월에 나와 있는데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 이전 버전에서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더 추가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정확한 독성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박스 구동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설치된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OECD 툴박스 설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설치된 툴박스를 이용해서 유전 독성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아이콘 중에서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심플러파이드 모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질의 독성 정보 확인 및 유사체 검색이 가능하고 독성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성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성 예측까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클래시컬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클래시컬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에 독성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풋 프로파일링, 데이터까지 3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측하려는 물질의 정보를 인풋 단계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싱글 케미칼은 하나의 물질을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할 경우에 선택하고 케미칼 리스트는 여러 개의 화합물을 분석할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주로 카스 번호, 물질의 이름, 구조 등으로 입력하셔서 물질을 서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스 번호로 서치를 하겠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은 클리보린이라는 물질입니다. 퍼브점에서 클리보린에 대한 카스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확인된 카스 번호를 입력하면 4가지의 물질이 서치가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이 물질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등의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스 쪽을 보시면 이 물질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나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CS 릴레이션이 결정이 됩니다. CS 릴레이션은 CAS 스마일 리레이션십의 약자로 하이, 마더러트, 로우로 나눠지게 되고 하이는 물질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인벤토리가 높은 품질의 소스일 때, 그리고 마더러트는 품질을 알 수 없는 3개 이상의 소스에 존재할 때, 마지막으로 로우는 3개 미만의 소스에 존재하며 하나 이상의 품질이 알려지지 않은 소스가 포함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소스가 있는 물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마더러트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을 위해서는 1번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단 예측보다는 이 물질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성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풋 후에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독성을 예측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겟 엔드포인트에서 디파인을 클릭을 하시고 유전 독성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를 젠느 뮤테이션으로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설정을 해주면 이 젠느 뮤테이션 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또는 반응 메커니즘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부분에서 왼쪽의 프로파일링 메소드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젠느 뮤테이션 관련한 프로파일링 메소드 및 머테벌리즘을 표시해 준 것입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물질의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질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유전 독성 예측을 위한 물질의 프로파일링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각 셀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 독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DNA 바인딩 관련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물질이 DNA 바인딩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경우에는 DNA 바인딩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DNA와 바인딩할 수 있는 펑크셔널 그룹이 없으면 No Allot Found라고 뜨게 됩니다. 물질의 유전 독성을 예측할 때 저희는 예측 기준을 올가닉 펑크셔널 그룹 그리고 DNA 바인딩 메커니즘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나오는 카테고리 데피니션 쪽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타겟 물질의 독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룹 바이를 데이터4 타겟 엔드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성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물질은 지금 젠느 뮤테이션에서 포지티브한 독성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젠느 뮤테이션 관련해서 어떤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엠즈 테스트에 관련된 유전 독성 정보가 포지티브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유전 독성에서 포지티브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측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물질과 같이 툴박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독성 정보가 있는 물질은 예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독성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물질의 경우에는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은 이 물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번에서 3번 단계까지 똑같이 진행하셔서 독성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독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유사체를 찾을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카테고리 데피니션 쪽에서 올가닉 펑크셔널 그룹으로 유사체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인을 클릭하여 이 세 가지 펑크셔널 그룹으로 유사체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완료 후 21개의 콤파운드가 확인이 되었고 이는 11개의 물질에 대해 56개의 독성 정보가 있다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진 유사체들을 이용해서 독성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개필링 쪽에서 세 가지 메소드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어널러서스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 그 트렌드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 독성 정보를 가진 유사체가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리드 어크로스 그리고 큐사를 이용해서 예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드 어크로스를 이용해서 예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포지티브로 나오긴 하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자료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칼큘레이션 옵션에서 데이터 유세지를 맥시멀로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 캐터거라이즈에서 올가닉 펑션 그룹을 US EPA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방식으로 관련 없는 물질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 타깃 물질이 이러한 펑크셔널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펑크셔널 그룹을 갖는 물질을 제외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타깃 물질이 이 두 개의 유사한 물질에 의해서 포지티브로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드 어크로스를 이용해서 이 타깃 물질이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큐사를 통해서도 유전 독성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큐사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68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17개의 실험법에서 4개 모델로 정리된 결과입니다. 런을 해보시면 이 물질은 큐사 어프로치를 통해서 포지티브로 예측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엠즈 테스트를 기반으로 예측이 된 것이고 만약에 다른 예측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전체 셀을 카피를 하셔서 어떤 결과가 포지티브인지 혹은 네거티브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실험법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모델이 포지티브일 때 포지티브라고 예측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가닉 펑크셔널 그룹으로 유사체를 검색하였고 리드어크로스, 큐사 결과가 모두 포지티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유전 독성을 포지티브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경우에는 DNA 바인딩 관련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유사체를 검색하여 유전 독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데피니션 쪽에서 DNA 바인딩 관련된 정보로 유사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유사체를 검색을 해주시면 1039개의 케미컬이 유사체로 검색이 되었고 287개의 물질에서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어크로스, 큐사 방법으로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물질도 역시 유사체들은 포지티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타겟 물질도 포지티브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큐사 어프로치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보면 포지티브로 예측을 하고 있고 결과는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타겟 물질의 올가닉 펑크셔널 그룹이나 DNA 바인딩 관련 펑크셔널 그룹으로 유사체를 검색했을 때 유사체는 주로 유전 독성의 포지티브인 데이터들이 많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이 타깃 물질을 포지티브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완료가 되면 예측한 결과를 레포트하실 수 있습니다. 레포트 쪽에서 프리딕션 결과 그리고 데이터 매트릭스 결과를 다 레포팅하실 수가 있고 리드어크로스나 큐사를 클릭해보시면 리포트 자료가 생성이 되고 자료는 방금 예측한 물질의 정보 및 어떤 프로파일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메소드로 예측을 했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OECD 툴박스를 이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물질의 독성 정보 확인 및 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